정말 화창한 가을입니다. 햇빛이 막 쏟아지는데요. 갑자기 날씨는 또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따끈한 국물이죠. 환자들도 요즘에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에 많이 걸리는데, 이럴 때 따끈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돼지국밥, 그런 것들을 좀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또 건강에 문제가 되고, 또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비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고기, 특히나 돼지고기의 엉덩이살, 뒷다리살을 활용한 그런 곰탕이라고 할까요? 국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이용한 곰탕을 만들 때 들어갈 돼지고기는요, 뒷다리살 중에서도 이렇게 지방을 완전히 제거한 부위, 그 부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지방이 있는 부위는 김치찌개를 한다든가 혹은 수육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또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찜도 괜찮죠, 지방이 있는 부위는. 그리고 채소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양파, 무, 배추 단출하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고명으로는 파를 쓸 겁니다. 자, 이제 돼지고기를 좀 다루어 볼 건데요. 자, 돼지고기. 여기 보면은 좀 힘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조금 제거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지방 부분도 있고요.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했고요. 돼지고기는 별다른 가공 없이 덩어리째로 요리를 할 겁니다. 특히나 전기 압력 밥솥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압력이 충분히 걸려서 온도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기가 잘 익습니다. 이 정도 두께의 고기면은 한 30분 정도 요리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파를 반 개 정도 썰지 않고 그대로 넣어 가지고 국물을 낼 거고요. 무 약간 한 이 정도를 넣어서 통째로 넣어서 같이 끓일 겁니다. 배추도 좀 쓸 건데요. 배추는 나중에 넣어도 되겠는데 이번에는 같이 넣고 끓여 보겠습니다. 배추를 넣으면은 단맛이 좋거든요. 알배기 배추인데요. 물로 약간 씻을게요. 준비는 이걸로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우리 전기 압력밥솥에 내솥입니다.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고기도 넣고, 무도 넣고, 양파도 넣고, 배추도 넣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간을 할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개복숭아 엑기스 좀 넉넉히 넣습니다. 단맛도 올라오고 또 향도 좋고. 그 다음에 후추를 좀 넣습니다. 통후추가 있으면 통후추를 넣어도 되는데요, 일반 후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좀 넣고요. 나중에 간을 한 번 더 할 거니까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맛소금도 좀 넣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요리니까 미림, 알코올 성분을 조금 넣으면은 고기가
냄새가 좀 잡히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단맛도 좀 나고. 자, 이렇게 하고 물을 약간 넣으면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안 넣겠습니다. 물을 한 소세한 절반 정도 일단 넣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물이 좀 넘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적당히 넣고 시작을 하되 나중에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또 육수가 더 필요하면은 물을 좀 더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간을 좀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때 따라서 이제 뭐 간장을 더 넣는다든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기 압력밥솥에 넣고서 이제 찜 요리를 눌러서 열을 가하면 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열을 가한 다음에 고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또 팁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벌써 30분이 지나서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정말 잘 익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냄새도 좋습니다. 저기 보면 고기가 있는데요, 이 고기를 꺼낼 겁니다. 자, 고기가 정말 잘 익었는데요, 이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서 식힐 겁니다. 일단 고기가 좀 식어야 얇게 썰기가 좋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고기는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채소들을 좀 건져낼 건데요. 배추는 그냥 국물만 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양파도 건져내서 그냥 버릴 겁니다. 이렇게 건져내서 버릴 거고요. 무는 꺼내서 얇게 썰어서 먹을 겁니다. 또 잘 익은 무가 참 맛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국물은 이제 간을 더 해가지고 먹을 거고, 이제 양파랑 배추는 저기다 이제 건져냈고, 그리고 이제 무를 썰어 볼 겁니다. 이렇게 썰면 되죠. 무는 썰어서 이쪽에다가 놓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육수를 간을 좀 볼 건데요. 육수 양은 충분한 것 같아요. 한 2인분쯤 나오겠네요. 단맛이 강한 그런 육수가 됐는데, 간장 맛을 조금 첨가하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장을 좀 첨가할 겁니다. 한 숟갈 정도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마늘을 약간 넣겠습니다. 네, 이제 되었습니다. 고명으로 좀 썰 파를 준비할 건데요. 파는 파란 부분을 모아가지고 얇게 썰어주면 보기가 좋습니다. 파를 좀 넉넉히 넣으면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자, 이건 함께 먹을 밥인데요. 제가 매일 이렇게 잡곡밥을 활용하는데, 수수와 보리, 그 다음에 카무트나 귀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밥입니다. 여기다가 국물을 넣고 국밥처럼 그렇게 해서 고기를 얹어가지고 파와 함께 먹을 겁니다. 그리고 국밥을 먹을 때 면이 없으면 섭섭하죠. 근데 소면을 넣으면은
밀가루 때문에 당지수가 너무 높아서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곤약면을 사용할 겁니다. 메밀 향이 나는 곤약면인데요. 이 면을 사용하게 되면은 포만감은 늘리면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썰어 볼 건데요. 아까 냉장고에 넣어놨던 고기입니다. 고기를 한번 식히게 되면 썰기가 좋습니다. 자, 얇게 썰어야 됩니다. 특히나 돼지고기에 뒷다리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고기를 너무 두껍게 썰면 고기가 좀 뻑뻑한 맛이 나겠죠. 네. 이렇게. 자, 고기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아 볼 건데요. 여기 보면 밥과 국수 이렇게 넣고 고기를 넉넉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무도 한쪽으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파도 넉넉히 한쪽으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국물을 뜨면 되겠죠. 자, 국물을 붓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후추를 한번 뿌려주면 자, 돼지국밥 완성입니다. 자, 돼지국밥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고기를 넉넉히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와 함께 저 밑에는 잡곡밥과 곤약면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에 좋고 살도 찌지 않고 특히나 이 추운 가을철 면역력을 책임질 단백질 충분히 들어있으면서 지방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